이택수쇼 목요일의 코너로 넘어갑니다. 한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독감을 심하게 앓으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아직도 다 안 났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맞으세요? 네. 목소리.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지금 방송을 하려고 마이크 좀. 아니 본인이 떨어지시죠. 대선 치르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독감을 앓고 그러세요? 아, 스트레스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택수 대표가 그 스트레스와 싸우면서 독감과 사투를 벌이면서 조사해 오신 여론조사 그 결과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잠시 후에 영장심사 받게 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해서 조사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뭐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민들 생각을 좀 조사해 보셨다고요? 네, 지난주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고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구속 가능성과 불구속 가능성이 함께 보도되고 있는데 응답자 여러분들께서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구속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한다 60.9%, 찬성하는 편이다 11.4%, 그래서 찬성 총 합계 의견이 72.3%로 10명 중에 7명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뭐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법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보기에도 72.3%는 구속이 맞다. 구속 수사가.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어요. 4명 중 3명가량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4명 중에 3명 가까이 찬성을 했고요. 매우 반대가 16%, 반대하는 편이다가 9.1%, 합쳐서 25.1%, 4명 중에 1명가량은 구속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네, 이번 조사는 3월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753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13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8.9%의 응답률이었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목소리 많이 변하셨네요. 목소리가 이게 더 멋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4033님이 에너지 팍팍 드릴게요.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출렁이는 대선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출렁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2, 3위가 순위가 바뀌었고요. 자, 어디가 어떻게 출렁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죠. 우선 순위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오늘 이제 3단계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겁니다. 하나는 10명의 후보를 쫙 놓고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이게 하나 있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각 당의 1위 후보들을 이제 본선에 오른다는 가정하에 대표 선수들끼리 붙이는 오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자가 있습니다. 자, 먼저 10명 쫙 놓고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표 35.2%로 지난주보다 소폭 올랐고요. 안철수 전 대표 한 5%포인트 가량 오른 17.4%로 10개월 만에 2위로 올라섰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5%포인트가량 빠진 12%로 3위로 오랜만에 내려앉았고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9.5%로 역시 소폭 하락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 7.7%, 김진태 의원 5.3%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이 심상정 3.4, 유승민 2.6, 손학규 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철수 전 대표하고 안희정 지사가 자리를 바꾼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희정 지사가 3위인 안철수 전 대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2위였는데 지금 잠깐만요. 안철수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17.4. 17.4. 안희정? 12.0. 12.0. 이 정도 수치면은 사실은 지난주랑 그대로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안희정 17.1, 안철수 12.6이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숫자가 바뀌었고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세요?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컨벤션 효과죠. 사실 그 손학규 후보한테 경선 룰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양보하면서 격차가 이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봤는데 호남에서 압승을 하면서 역시 안철수 바람이 불었죠. 그러면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요. 안희정 지사는 반면에 호남, 충청에서 연거푸 문재인 후보한테 큰 격차로 패배하면서 지지율이 빠졌는데 역시 구여권 성향 지지층의 대안 후보론 이 부분이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전 대표한테 밀리면서 3위로 내려앉았고요. 안 전 대표는 60대 이상에서
홍준표 또 문 전 대표를 제치고 선두로 올라서는 60대 이상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군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민주당 지지는 내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안희정은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민주당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자 그럼 나는 딴 당에 딴 사람 지지하러 가야지 하고 그 표가 빠진 거다. 네. 이런 분석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역별이나 뭐 계층별로 봤을 때 안희정 지사가 빠진 계층에서 그대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른 점을 보면 그래요. 안희정 지지층 5%포인트가량이 빠졌는데 안철수 후보 5%포인트가량 오른 수치를 보면 대략 그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명을 쭉 놓고 본 결과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순서. 문재인 전 대표가 역시 월등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다자구도에서 지금 더블 스코어죠. 더블 스코어예요. 약간 더블 스코어를 상회하는 35.2 대 17.4. 다자구도에서는 여전히 격차를 2위와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사로 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각 당에서 지지율 제일 높은 사람, 그러니까 각 당의 본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들을 본선 후보로 상정하고 가상 본선 대결을 한번 치러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국민의당은 안철수,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이렇게 놓고 조사하셨죠? 그렇습니다. 심상정, 유승민 두 분 확정이 됐고 지금 나머지 1, 2, 3당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이 세 후보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오자구도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43.9%, 안철수 21.0, 홍준표 11.1, 심상정 4.8, 유승민 3.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43.9, 안철수 21, 홍준표 11.1, 심상정 4.8, 유승민 3.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후보군이 압축이 되면서 문재인, 안철수 다 지금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자구도 특히 이제 오자구도로 치러질 경우에는 역시 이 판세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오자구도. 왜냐하면 역시 지금 이 구도에서도 안철수 후보보다 2배 이상 문재인 후보가 높기 때문에 단일화 연대를 하지 않으면 이 판은 깨지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주목할 것은요. 할 수 있겠습니다. 안철수,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을 다 더해도 문재인의 43.9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3명을 합치면 35.1%, 문재인 43.9%에 8%포인트 이상 모자라고요.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까지 다 연대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43.9 대 39.9, 4%포인트 모자란 수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할 부분은 아직 마음 못 정했습니다 하는 사람들 있죠. 16.2%가량 있는데 16.2%가 아직 모릅니다. 요 표심을 누가 잡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일화 여부 그리고 이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여부 여기에 달렸는데 그래요. 요 이자 대결로 가볼까요? 양자 대결로? 양자 대결로 간 조사 결과는 어제 여론조사 기관 두 군데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제 단일화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른바 비문연대라고 그러죠. 비문 단일화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문재인 대 안철수, 안철수 대 문재인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제 STI라는 조사 기관, 그다음에 조원 CNI라는 조사 기관이 각각 발표를 했는데 STI에서는 48대 42로 6% 가량 격차가 나타났고요. 조원 CNI에서는 3.5%포인트가량 격차가 나타나서 문재인 후보가 앞서가긴 합니다만 오차 범위 내에서 쫓기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진짜로 딱 두 명만 있다. 문재인 대 안철수, 안철수 대 문재인이면 누구 찍으시겠습니까 했더니 한 조사에서는 문재인 48, 안철수 42. 다른 조사에서는 문재인 44, 안철수 40.5. 격차가 다자대결만큼 크진 않네요. 역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컨벤션 효과가 지금 반영이 된 수치인데 아까 다자구도에서 소개를 해드린 수치도 사실 호남에서 압승한 다음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19%가량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어제는 다시 좀 조정 국면으로 돌아섰는데 대략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특히 컨벤션 효과가 많이 반영된 수치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보수 대 진보 양자 구도로 갈 경우에는 역시 예상하기 어려운 선거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조사는 그 쿠키뉴스 의뢰로 조사한 조원 CNI 조사 그리고 STI는 자체 조사했는데요. 각각 1,000명씩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오자 대결하고 다자 대결한 거 그것도 조사 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리얼미터 주중 집계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6,002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1,525명 응답을 완료해서 9.5% 응답률이었고요.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독감도 걸리셨는데 이건 제가 읽을 걸 그랬어요. 죄송해요. 이택수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론이었습니다.